자, 일단 우리 오늘은요. 산악회 모집 안내문 만들기서부터 들어가실 건데요.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예제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제 파일 다운로드 받는 거부터 한번 시도해 볼게요. 자, 일단 인터넷을 좀 들어갈까요? 저는 엣지 브라우저 기준에서 할게요. 여기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영진닷컴이라고 적어주세요. 영진닷컴. 그러면 영진닷컴 사이트를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자,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영진닷컴 홈페이지가 나왔는데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브록 CD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요걸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브록 CD를 다운받을 수 있는 게시판이 나올 거예요. 여기 검색창에다가 쓱이라고 적고 엔터 쳐볼게요. 여기서 쓱하고 싹 배우는 한글 2014가 이 책의 예제 파일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 브록 CD 다운로드 요 버튼을 누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브록 CD 다운로드라는 창이 뜨고요. 여기서 CD 원점집을 클릭 하시고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어디에 저장할 거냐 창이 떴어요. 우리 어디 저장할까요? 문서에다가 저장할까요? 그럼 문서를 클릭하시고 여기 파일 이름에 CD1이라고 적혀 있는 거 대신에 쓱하고 싹 배우는 한글 이런 식으로 알아보기 쉽게 이름을 줍니다. 그러고 저장 버튼을 누를게요.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압축된 zip 파일이 내가 원하는 문서 폴더에 저장이 되었어요. 여기 파일 열기 보이세요? 여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압축 파일이 열려서 보이는데요. 압축 풀기를 눌러서 압축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다운로드를 받아보고 있는데요. 이 출판사의 예제 파일은 여러 가지 문서들을 모아서 예제 파일을 올려놓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파일을 첨부할 때는 파일 단위로 첨부하게 돼 있다 보니까 만약에 여러 장의 여러 개의 문서를 올리기 위해서면 여러 개의 문서들을 다 일일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폴더 단위로 만들어서 올리기 위해서 하나로 묶어가지고 만든 것을 zip 파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압축 파일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처럼 다운받을 때도 한 번에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 압축 파일을 풀어주면은 그 안에 있는 걸 쓸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말이 좀 어렵지만 우리 이사를 한다라고 생각할 때 물건들을 보통 어떻게 해요? 하나씩 낱개로 들어가지고 옮기나요? 아니죠. 보통 보면은 박스 안에다가 담아가지고 박스에 이렇게 봉해가지고 박스채로 옮기잖아요. 그럼 쓸 땐 어떻게 해요? 그 박스를 그냥 쓰나요? 아니죠. 박스를 뜯어서 거기서 꺼내서 쓰죠. 그게 바로 압축 풀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압축 풀기를 누르고 확인을 하시면 아까 우리 문서에 받았던 그 폴더에 받아져요. 자, 그럼 이렇게 풀려져서 나온 걸 보면은 문서라는 폴더 안에 있는 쓱하고 싹 배우는 엑셀이라는 폴더가 만들어졌고 한글이란 폴더가 만들어졌고 여길 들어가면은 이렇게 2강, 3강, 4강, 5강, 6강 등으로 여기 이제 영진닷컴이라는 이 출판사에서 만든 폴더들, 파일들이 펼쳐져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닫을 때는 X자 눌러 닫으시면 돼요. X, X, X 다 닫을게요. X, 얘도 X. 자, 지금 받아져 있는 거를 한번 구경해 볼게요. 요 밑에 파일 탐색기를 눌러보면은 문서에
쓱 하고 싹 배우는 한글이라는 이름으로 폴더가 만들어져 있는 게 보이죠? 여기를 따닥 눌러 들어가면 여기 2강, 3강, 4강, 5강, 6강의 형식으로 폴더들이 보일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할 게 챕터 4니까 4강을 따닥, 그리고 여기 산악회 회원 모집이라는 이 파일을 따닥 열어주시면 이렇게 한글이 열리면서 창이 띄워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어떤 문서를 열어서 작업할 때는 이렇게 파일 탐색기에서 직접 열어주실 수도 있으시니까 한번 들어가서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도 이제 열어볼게요. 자, 한글을 들어갔어요. 28페이지에 1번에 적혀 있는 부분인데요. 서식도구 상자에 불러오기란, 요게 이제 서식도구 상자예요. 요 길쭉한 요 바가. 여기서 요거 폴더 모양이 불러오기예요. 요렇게 누르셔도 되고, 파일에 불러오기를 누르셔도 돼요. 아깐 제가 요걸로 얘기 드렸죠? 파일에 불러오기로 왔고요. 여기서 라이브러리에 있는 문서 폴더에 있는, 아까 우리가 쓱싹 한글, 쓱하고 싹 배우는 한글로 저장했으니까 얘를 따닥 눌러서 경로는 4강 폴더 따닥, 산악회 회원 모집을 따닥, 이렇게 여시면 이렇게 산악회 회원 모집을 열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화면이 제가 커 보이는 이유는 제가 확대해놔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화면이 보이겠죠? 자, 우리가 지금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서식도구 상자를 활용해서 모양을 변경시킬 거예요. 자, 일단 마우스 포인터를 첫 줄의 왼쪽 여백 이쪽으로 가져가 볼게요. 지금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이 I자 모양이다가 왼쪽 여백 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흰색 화살표 모양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때 누르시면서 아래로 끌으면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문서 전체를 블록 지정을 해볼게요. 까맣게 블록 지정이 됐죠. 자, 이 상태로 요 서식 도구 상자에 글꼴은 여기 함초록 바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글꼴에 옆에 세모 보이시죠? 이게 펼침 단추라고 해요. 여기를 펼쳐보시면 여러 가지 글꼴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글꼴 목록에서 휴먼 엑스포라는 걸 골라볼게요. 그러고 클릭하시면 글자가 휴먼 엑스포 글자체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29페이지 3번이에요. 이번에는 마우스 포인터를 첫 줄의 왼쪽 여백에 두고 마우스 포인터가 화살표 모양일 때 클릭해서 첫 번째 줄만 이렇게 블록 지정해 주세요. 자, 이때 서식 도구 상자에 아까 글꼴 옆에 10이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이 글씨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 옆에 펼침 단추를 눌러서 32포인트로 글씨를 키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글씨 색깔도 이쁘게 설정하고 싶어요. 29페이지 4번인데 지금처럼 첫 번째 줄이 까맣게 블록 지정되어 있는 상태로 이 서식 도구 상자에 보시면 아까 여기 글씨 크기였잖아요. 얘가 진하게 기울임, 밑줄, 취소선, 얘가 바로 글씨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 글자 색의 옆에 세모를 눌러서 원하는 색깔, 지금은 파란색이죠? 파란색을 누르시면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의 색깔이 저랑 다를 때는 옆에 테마 색깔을 오피스로 골라서 선택해 주시면 똑같이 선택할 수 있어요. 색깔을 파란색을 골랐는데도 지금 파랗게 안 보이는 이유는 블록 지정이 돼 있어서 그래요. 만약에 다른 데를 눌러서 풀어버리게 된다면 파란색으로 글씨가 보일 거예요. 자, 이번에도 커서만 놓으셔도 되고 블록 지정해도 되는데 책에서는 일단 블록 지정된 상태니까 저도 블록 지정할게요. 제목 부분을 블록 지정해 주시고 요 서식 도구 상자에 아까 색상 옆에 있는 게 정렬 방식이에요. 얘가 양쪽 정렬이라고 하고요. 요 옆에가 왼쪽 정렬, 중간에 있는 얘가 가운데 정렬. 얘는 오른쪽 정렬 해서 정렬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 가운데 정렬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글자가 이렇게 가운데로 잘 배치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0페이지 6번을 보시면 세 번째 줄인 일상에서 여기서부터 마우스를 누르시면서 쭉 끌어서 끝까지 범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서식도구 상자의 글자 크기를 바꿔볼 건데요. 기본은 10으로 맞춰져 있어요. 이 글자 크기를 눌러서 14포인트로 바꿔볼게요. 그럼 글씨가 커진 걸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여기 글씨가 여기 몇 포인트 쭉 있는데 이거보다 더 큰 포인트를 주고 싶거나 중간에 있는 내가 적당한 사이즈의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땐 여기다 직접 입력해서 적으셔도 돼요. 지금은 14포인트로 맞추면 됩니다. 글씨가 14포인트로 맞춰졌는지 본 후에 31페이지 7번부터 이어서 설명할게요. 중간에 보시면 아래라는 글씨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하면 마우스 커서가 찍혀서 깜빡거리고 있을 거예요. 이때 서식 도구 상자에서 가운데 정렬을 눌러주시면 이 아래라는 문단, 엔터 친 데까지가 문단이니까 이 아래라는 부분이 가운데 이렇게 딱 배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아래 대봉산악회도 커서를 찍어주신 후에 여기서는 나눔 정렬이라는 걸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대봉산악회가 뚝뚝 떨어져서 나눠서 정렬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으세요. 자, 이번에는 요 산행일자를 강조하고 싶어요.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강조하고 싶을 땐 이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매자서부터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끌어주세요. 이렇게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을 블록 지정해 볼게요. 자, 밑줄을 긋고자 한다면 서식도구 상자에 요 가에 밑줄 그어져 있는 거 있죠? 이게 밑줄입니다. 한번 누를게요. 그럼 이렇게 밑줄이 예쁘게 그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딴 데 눌러보시면 밑줄 보이죠? 대화 상자를 이용해서 모양 변경하기인데요. 요 아래라는 글자를 블록 지정해 보겠습니다. 요 아자 앞에서부터 누르시면서 끌어서 레자까지 끌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래라는 글자를 블록 지정을 한 후에 이번에는 서식 탭에 있는 글자 모양을 눌러보래요. 자, 여기 서식이라는 메뉴를 누르면 여기 있는 메뉴가 바뀌었고요. 글자 모양이라는 부분을 눌러보시면 글자 모양 대화 상자가 나오게 됩니다. 요거 나온 거 확인했을까요? 자, 글자 모양 대화 상자는요. 우리가 서식 도구 상자에서도 아까 글씨체나 글씨 크기 또는 색깔을 바꿀 수 있었지만 좀 더 자세하게 글씨에 대한 설정을 바꿀 때 들어오는 메뉴예요. 여기에서 속성 항목에 글자 색은 하향을 주래요. 근데 하향이 안 보이죠? 그럼 옆에 눌러서 기본으로 가면 하향 있어요. 하향. 그 다음 음영색은 뭐냐면 글자 배경색을 말하는데요. 이 글자 배경색은 검정으로 이렇게 맞춰주시고 설정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설정이 됐고 다른 데를 찍어보시면 이렇게 아래라는 글자가 음영이 예쁘게 채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엔 맨 마지막 줄을 조금 더 크게 키워볼 거예요. 33페이지 11번에 해당하는데요. 이 맨 마지막에 대봉산악회 적은 이 줄을 블록 지정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아까 서식의 글자 모양 눌러볼게요. 여기서 기준 크기가 글자 크기예요. 그래서 기준 크기는 32로 맞춰주시고 속성에 보시면 진하기가 있죠? 이 진하기를 누르고 외곽선은 가장자리 테두리를 말하거든요. 외곽선. 그리고 여기 그림자까지 누르면 이런 식으로 설정이 바뀌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설정을 눌러보시면 이 부분이 바뀌어서 보일 겁니다. 자, 이번에는 본문 부분을 수정해 볼 건데요. 여기 위쪽에 보시면 일상에서부터 여기 부탁드립니다까지가 요 회원 모집 공고문의 본문이죠. 여기를 블록을 지정해 볼게요. 자, 우리가
문단이라는 건 어디까지가 문단이냐면 엔터를 친 데까지가 문단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일상에서 뭐 벗어나 뭐 싶으십니까? 까지가 하나의 문단인 거고요. 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부터 모집합니다가 두 번째 문단, 정기적 산행을 통해서부터 부탁드립니다까지가 세 번째 문단. 그래서 지금 우리가 블록 지정한 이 범위는 문단이 3개예요. 그죠? 자, 이 문단의 모양을 한번 설정해 볼게요. 서식에 보시면 서식 메뉴에 문단 모양이라고 있습니다. 눌러볼까요? 그래서 이 문단 모양에 들여쓰기를 줘볼게요. 원래 기본적으로 문서의 첫 줄은 안으로 한자 적어서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들여쓰기를 하고 얘가 지금 몇 포인트냐면 14포인트니까 요 옆에 글씨 크기는 14포인트로 그러니까 14포인트만큼 안으로 한자 들여 적어라. 이렇게 해서 설정을 눌러보면은 여기 아까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에 첫 자가 안으로 한자 들어가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이번엔 34페이지 14번입니다. 여기 중간에 보니까 지원 자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회장까지 이렇게 드래그해서 범위를 잡으시래요. 그리고 다시 문단 모양을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요 아래는 본문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백을 줄 건데 우리가 이 문단 자체에 여백을 왼쪽에다 여백을 줄 것이므로 이 여백 항목의 왼쪽을 20으로 설정을 해주세요. 그럼 얘가 이렇게 안으로 20만큼 들어가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줄 간격은 기본적으로는 원래 160으로 맞춰져 있지만 이 줄 간격을 좀 더 띄울 것이므로 200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정을 해보면은 이 지원 자격이 안으로 20만큼 들어가서 나오면서 이 산행일자랑 가입비 접수문의 요 사이사이 행의 간격이 조금 더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다 만드셨다면 원래 책에서는 뭐 쪽맞춤을 눌러라 이렇게 하는데 굳이 우리가 누를 필요가 없어요. 쪽맞춤은 제가 누르질 않거든요. 거의. 그냥 이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이제 저장을 한번 해볼 건데 저장하실 때 우리가 원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정본을 따로 저장하고자 한다면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저장하는 경로는 어디로 할까요? 저희 폴더라면 바탕화면에 본인 이름 폴더가 있었죠? 여기로 설정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탕화면에 우리 이름 폴더로 가서 산악회 회원 모집이란 이름대로 저장을 누르시면 간단히 저장이 가능합니다. 저장이 되거든 위쪽에 제목 표의 줄에는 산악회 회원 모집이라는 이 제목과 그 옆에 보면 어디에 저장됐는지 경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좀 전에 저장한 곳은 바탕화면에 있는 제 이름 폴더에 저장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경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4강의 분여회 모집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파일에 불러오기, 라이브러리에 있는 문서 폴더, 쓱하고 싹 배우는 한글에 있는 4강 분여회 회원 모집을 열어주세요. 자,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 문서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조건을 참고해서 다음과 같이 문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분여회 회원 모집 공고에 보니까 1번, 2번, 3번, 4번 각각 번호가 붙어 있죠. 이 번호대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여회 회원 모집 공고에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 1번 조건을 보니까 글꼴이 함초롱 도둠. 그럼 여기서 함초롱 도둠을 골라야 되겠죠? 그 다음 글자 크기가 32포인트니까 그 옆에 글자 크기를 32포인트.
그 다음 글자색은 빨간색 줄했으니까 글자색을 오피스에 있는 빨강을 골라주시고 가운데 정렬까지 잘 됐나 한번 볼게요. 여기 관리사무소에서는서부터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까지로 되어 있죠. 이렇게 세 줄을 선택하겠습니다. 2번 조건을 보니까 글꼴은 함초롱 도둠에 13포인트, 들여쓰기를 13포인트를 주래요. 그래서 일단 함초롱 도둠으로 맞춰주시고 그 다음 글자 크기를 13포인트로 맞출게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문서에서 첫 글자를 안으로 한자 띄어서 넣잖아요. 그래서 서식의 문단 모양으로 가서 여기 들여쓰기를 13포인트로 하고 설정해 주시면 되세요. 세 번째는 요 아래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이네요. 아래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블록을 지정할게요. 자, 조건을 읽어보자면 글꼴은 함초롱 도둠에 글자 크기는 13포인트를 주랍니다. 요 글자색은 하양, 음영색은 멜론색, 가운데 정렬을 하래요. 그래서 일단은 글자를 함초롱 도둠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13포인트를 주랬으므로 13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아래라는 글자만 블록 지정을 하신 후에 글자색은 하양, 음영은 멜론색으로 줄 것이므로 글자 모양으로 갈게요. 그래서 글자색을 여기 기본에 있는 하얀색, 음영색을 그냥 멜론색 비슷한 거 고르고요. 설정하면은 이렇게 안에 색깔이 칠해졌죠? 그리고 가운데 정렬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자, 이번엔 접수기간서부터 접수문의까지가 4번 항목인데요. 접수기간서부터 접수문의까지 이렇게 네 단락을 선택해 주시고 글꼴은 함초롱 도둠, 글자 크기는 13포인트, 왼쪽 여백 20포인트, 줄 간격 250을 주래요. 그래서 글꼴을 함초롱 도둠을 골라주시고요. 그 다음 글자 크기는 13포인트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왼쪽 여백을 20을 주라고 했으므로 서식의 문단 모양에서 왼쪽 여백을 20으로 적어주세요. 그리고 줄과 줄 사이 간격은 원래는 160이지만 이 책의 예제에서는 250을 주라고 했으므로 이 줄 간격을 250으로 수정해 주세요. 그리고 설정하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번에 5번인데요. 글꼴은 한솔관리사무소장, 이 밑에 있는 이 글자예요. 선택을 해주시고 글꼴은 함초롱 도둠에 글자 크기 32포인트, 진하게 양각 배분 정렬을 하랍니다. 그럼 일단 글자부터 함초롱 도둠을 골라주시고요. 그 다음 글자 크기는 32포인트, 그 다음에 진하게, 그 다음 양각을 주랬죠. 근데 양각이 여기 없어요. 그래서 서식에 글자 모양 들어가 주세요. 그래서 양각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글자가 튀어나와 보이는 글자가 설정됩니다. 그리고 설정. 배분 정렬은 정렬 방식에서 배분 정렬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딴 데 누르면 완성. 자, 이걸 이제 저장을 할 거예요. 자, 저장할 거니까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왜냐하면 원본을 남기면서 수정본을 저장할 거거든요. 아이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해서 경로는 우리 바탕화면에 있는 본인 이름 폴더에다 저장해 볼까요? 따닥 하시고 저장.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챕터 5번에 있는 산업회 모집 안내문 꾸미기 요거 진행을 해볼 겁니다.